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도 뭐 자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어요. 자, 이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이 나토 정상회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가, 이 국제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 이 집단안보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인데요. 이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협, 나토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요, 우리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를요, 파트너 국가로 사상 처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 국가, 30여 개 국가들이 합세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 국제적인 경제 위기도 극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정상회담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첫째로는요, 이 가치 중심의 국제 연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의 기조가 이번에 제대로 실행에 옮기게 된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또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 안보 외교도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 이런 건데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나토 회원국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국제적인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고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문제의 최고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제재보다는 이 제재를 풀어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제재를 먼저 풀어서 비핵화 이전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데 이게 말이나 될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았는데 이번에는요, 유엔 결의를 비롯한 기본적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 비핵화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또 이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 3국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감대를 이뤄낸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이 나토 정상회담은 대대적인 성공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세션을 보면요, 우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3분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한미일 3국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매우 귀중한 3자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원자력 문제, 그 다음에 방산 문제, 첨단 산업, 에너지, 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나토 회원국들과 아주 각별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이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 뭐 당연히 처음이죠. 이 김건희 여사의 이번 국제 무대의 데뷔도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특히 패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은요, 이 그림 아주 뭐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미술과 관련된 전문성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또 소외를 느꼈을 것으로,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앞으로 5년간의 활동에 상당한 또 영감을 많이 갖고 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2022 전략 개념을 택했어요. 이게 본래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 7번째는 2022년도에 전략 개념을 택했고, 이번에 이제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개최가 안 됐으니까요, 열렸는데, 이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것이 뭐냐,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를 분명하게 했어요. 중국은 국제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봤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요, 전략적 파트너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우역 국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를요. 어떤 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라기보다는 경쟁하고 견제하고 압박을 가해야 할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직접적 도전 세력과 또 위협 세력으로 봤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도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중러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딱 발을 깊이 놓았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교적 압박, 또 상당한 충돌 가능성마저도 예견되는 그러한 매우 뭐라 그럴까요? 엄중한 국면에 우리도 이제 빠지게 됐다. 이 점이 이제 우리 외교 당국에서 그리고 우리 현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하나의 큰 도전 과제가 아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날 7번째로 연설을 했어요. 7번째 연설의 핵심을 보면 우선 북한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거야말로 복합적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국제사회와 강력한 연대와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해결 방안은 뭐냐면, 첫 번째가요, 신흥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두 번째가 가치 규범에 연대한다. 세 번째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 국제적인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 국가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태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런 문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 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그 지역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것이 상당한 공감을 받아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흥안보 협력 강화 관련해서는요, 안보 문제가 포괄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또 한국의 초격차 기술이 결국은 나토 유럽과 심화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듯이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협력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됐고, 나토와의 협력 관계는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점, 우리 국민들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박 5일간의 일정을 이제 모두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총 일정이요, 소화한 외교 일정이 16개인데, 다자 정상회의가 한 건입니다. 나토 동맹국가 파트너국 정상회의. 그리고 소다자회의가 2건인데, 한미일, 그 다음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양자 회담이 10건이에요.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EU,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터키예요.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그리고 이 스페인 국왕과도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외교의 성과로는요, 이 방산 문제, 그 다음에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뒀다. 그래서 폴란드와는요,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요, 우리 무기들,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이러한 무기 체계를 실사한 것이 굉장히 큰 소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세계 3, 4위권의 방산 대국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이 체코와 폴란드 중점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문제와 관해서 강력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이 인식을 함께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 전략 개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을 갖다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쪽짜리, 그러니까 총 16쪽 문서인데 그 중에 11쪽짜리에 PRC, 차이나 등으로 중국을 10여 차례나 언급하고 있고,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나토의 이익, 그 다음에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요, 대테러, 아프가니스탄, 발칸반도 해적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 2010년도 이 전략 개념에 썼는데, 2022년도의 경우에는요, 중국, 기후변화, 사이버 전쟁으로 키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022 전략 개념, 이번에 전략 개념은요, 나토 창립 이래 8번째 채택된 것이고, 2010년에 리스본, 채택한 이후에 12년 만에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2022 전략 개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전략적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울러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드 작전, 그리고 대립적인 레토릭, 허위 정보로 나토 동맹국을 표적 삼아서 동맹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특히 주요 기술과 산업, 기반시설, 전략적 자재 및 공급망을 통제하고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서 타국의 전략적 정소성을 만들고 있고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중국은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을 포함해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이 전방위적 대응 능력을 더 갖춰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개념에서요, 인도 태평양 문제도 또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인도 태평양 영내 상황 전개는 유럽 태평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동안보 이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위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2010 전략 개념에서는요, 러시아를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를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직접적 위협이다. 이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변화시켰고 가혹하고 불법적인 침공 그리고 반복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극악무도한 공격과 잔혹행위, 이렇게 표현 못할 고통과 파괴를 야기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도 지금 열려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 개념에 북한에 관해서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국가, 그 다음에 반국가 행위자,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하는 나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과 함께 2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적 공격에 나토 조약 5조를 발동할 수 있고 기후변화를 개선하는 국제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잠재적 동맹국으로 그동안에 인식해 왔는데 이제는 위협세력으로 그리고 중국 사실상의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중국에 대해서는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 이걸 보면 세계적인 이 국제 질서, 이 안보 질서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린 폴리시지 같은 데서는요, 나토가 중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는 글로벌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지금 이미 이번 회의 기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뭐라 그럴까요? 이 중국의 이 반발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정도 했고, 또 따로 일정도 많이 했는데, 패션, 이 환경, 그리고 미술 부문에 있어서의
딜레이 단독 일정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활동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시종일관 태극기 배지를 다룬 패션, 이것도 많은 또 인상을 주게 됐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요, 개원 11주년이 되는 스페인 한국 문화원을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해서요, 한복을 주제로 한 의상 전시 공간, 그리고 한글 학당들을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28일 날은요, 이제 갈라만찬에 참석을 해서 다른 부인들과 이 친교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또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가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업사이클링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후위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온 만큼 골프의 시각과 공감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메시지도 내놨다. 왜냐하면 친환경 업사이클 업체 이름이 에콜프예요. 그리고요, 떠나는 날, 마지막 날에는요, 이 배우자 프로그램에 지금 스페인 왕궁에서 만든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않고 대신에 이 마드리드 마라비아스 시장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식품점을 찾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주인이 33년째 마드리드에 거주하면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 덕에 이 발찌를 만든 회사가요, 이 스타트업인데, 이 어네이스트 서울, 완전히 대박을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발찌. 한 가격이요, 3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완전히 지금 대박.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패션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러다 보면 중소업체들 중심의 제품을 사고 또 옷을 입고 그러는데 다 대박을 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날 식품점을 갈 때요, 우리 한국 교포 식품점을 갈 때 입고 간 옷이 또 언론에 상당히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크라이나 룩이라는 겁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셔츠는 노란색, 치마는 하늘색인데요, 이 색깔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하고 비슷해서 우크라이나 룩을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이 우리 국민의힘 당사는 우크라이나 국기로 야간 조명 또 장치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마지막 날 우크라이나 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치 않다. 그래서 매일같이 중국이 입장문을 밝히는데, 바로 오늘은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국가 간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제3자를 적대하거나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을 직접 거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중국과 상호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요, 중국 측은 각 측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롭고 안정적 발전을 수호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이런 전략 개념에 대해서는요, 엄중하게 우려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번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 지원을 좀 할 의향이 있다, 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걸 가지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책동이다. 그러면서요, 절대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노룩 악수를 해서 이게 또 약간의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즉, 바이든 대통령이 노룩 악수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노룩 악수는 제일 많이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이러한 노룩과 관련해서 굴욕적이냐? 이건 굴욕적이지 않다. 이렇게 CBS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요, 왜 그러냐?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늘 바쁘기 때문에 악수하면서도 벌써 다음 사람 걸 쳐다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DJ 때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서 제발 노룩 악수 좀 하지 말라. 서면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김 대통령 결국은 노룩 악수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 김건희 여사 이번에 행보에 관해서요, 한마디로 아주 잘했다. 아주 잘하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진도 꿀리지 않고 좋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굉장히 자랑스럽다.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창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제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이고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세 차례나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제 앞으로 외교적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토 참가 후에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교역을 증대할까? 또 일본과도 어떻게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 지금 북한도 난리 아니냐? 이런 관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이번에는요, 이념적 색깔을 갖지 않고 친민주당 진영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본 그런 시각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